안녕하세요. 이제 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오늘 장 수익 많이 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좀 어려운 장이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오늘도 뭐 이렇게 썩 좋은 장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아침에 이제 좀 거래 한번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켜보는 관망하는 그런 그 포지션 취했습니다. 오늘 이제 수급 좀 살펴보면은 음, 일단은 우리 저기 뭐야 뭐 바로 앞에 나와 있는데 출산 관련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데 뭐 움직임 나쁘지 않게 나왔습니다. 예, 움직임 나쁘지 않게 나오고 여기 어제 뭐 예를 들어서 이 전날 이제 10% 갔거든요. 여기 이날에 11월 1일 10% 가고 어제 이제 50% 내려와서 자리 한번 잡아주고 오늘 다시 원래 자리 좀 찾아가는 그런 움직임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좀 길게 봤을 때 올라갈 자리가 좀 많기는 많아요. 여기 뭐 물론 매물대가 여기 저기 뭐 한 2만 원 전에서 18,000원에서 2만 원대 좀 있긴 있는데 그래도 뭐 지금 뭐 바닥권에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게 뭐 100% 이제 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능하면은 바닥권에 있는 걸 이제 접근을 했을 때 타점 좋게 잡으면은 좀 더 수익을 내는데 훨씬 좋지 않나. 그리고 손절은 당연히 필수겠죠. 예. 조심조심 하면서 매매하면은 그래도 뭐 이렇게 못 돈을 못 벌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고요. 뭐 말씀드렸었던 것들 좀 많이 올랐어요. 유니온 같은 경우에 제가 금요일 날 그 가격을 좀 그때는 찍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니온 저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 제가 사시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는 솔직히 7798 요 정도 선을 좀 넘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이제 파동이잖아요. 이게 이제 파동을 이제 종료하는 시점인데 파동이 종료되고 7798부터 다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재료가 괜찮았었던 거죠. 재료가 괜찮았던 겁니다. 저도 오늘 이제 수익 내고 이제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은 그런 어떤 그 미국과 중국의 미중 무역 분쟁으로만 갔었는데 오늘 이게 이제 관련해 가지고 불스원샷 쪽에 그 요소수 지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능하면은 뭐 이렇게 주식이라는 게 저도 이제 그 매일매일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기업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뭐라 해야 될까? 잠시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거 왜 안 되지? 뭐 안 되네요. 갑자기 이게 그 흔히 아는 게 있잖아요. 뭐냐면은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게 이 창을 많이 보잖아요. 이 창을 봐도 매매가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KG 케미칼 요소수 올랐고 카카오페이 뭐 건드릴 생각이 없고 유니온이 뭐 요소수였다는 걸 알았다면 훨씬 더 그 매매가 좀 더 쉬웠겠죠. NK맥스 잊어버렸습니다. 뭐였는지. 그래가지고 에코프로 넷게임즈 뭐그 블루 뭐 그 있잖아요. 게임 있잖아요. 일본에서 출시했을 때 좀 그 반응이 좀 좋아가지고 그때 좀 많이 갔었던 건데 세미시스코 뭐 쌍용차 인수 건인데 오늘 뭐 다른 걸 또 물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상승할 땐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다른 걸 좀 물어오는 편인 것 같고 초록미디어 NFT로 이제 상승이 있었던 건데 이 오늘 뭐 하락적이었고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아시다시피 SMR 관련해서 수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올랐다. 레오켄바이오 뭐 이제 뭐 좀 찌질하죠. 찌질한 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좀 찌질한 종목입니다. 이제 뭐 그렇게 시원하게 뽑아주지도 않고 한번 볼까요? 음, 레오켄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 찌질해요. 이렇게 뭐 시원하게 뽑아주면 이걸 막 13% 하고 11%가 찌질하게 뽑아준 거거든요. 아니 뽑으려면 한 30%씩은 뽑아줘야지. 그래도 어, 그 먹을 자리가 좀 생기는데 이런 종목은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진파워 뭐 그런 SMR 소형 SMR 다날 뭐 싸이월드 버킷스튜디오 오징어 뭐 세종메디칼 뭐 최근에 뭐 나온 거고 뭐 NFT 뭐 그렇게 이제 갤럭시 모니터리 우리 이거 관심 갖고 이제 지켜보던 건데
어찌 되었었든 그 종목을 보면 종목이 뭐 시멘트 테마 그래요. 종목이 바이오로직 디바이스는 뭐 저기 윤석열 테마 있죠. 예. 그래가지고 종목에 대해서 어떤 종목이다 이 비료 그 요소수 때문에 같이 올랐죠. 어떤 종목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좀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종목의 이력에 대해서도 더 알면 좋고 뭐뭐 연결돼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종목이 평소에 뭐 한 30%씩 뽑아주는 종목이다 아니다 뭐 이 정도를 같이 알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이제 공부하는 쪽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향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니온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뭐 상한가 간 적도 있지만 그닥 그렇게 뭐 이렇게 파워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때 그런 어떤 미중무역 분쟁 관련해서 이게 굉장히 심각했던 거고, 지금이 물론 바이든이 그 중국산 철강이 더럽다고 얘기해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좀 약간 시간적으로는 충분히 그 뭐라 해야 될까 올라갈 수준은 됐다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이렇게 솔직히 많이 오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올라갈 수준이 타임이 되긴 됐어요. 그죠? 시간적 횡보적인 그런 부분에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많이는 안 오르고 뭐 요 정도 선까지 맞추고서 다시 한번 더 지지받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요소수 관련 건도 있었던 거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제 불스 원샷 이 요소수를 판매하는 쪽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불스 원샷에다 지분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알고 있다면 훨씬 더 매매하기가 쉬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니온이라는 종목이 바닥권에서 수급 들어오면서 힘을 지금 이미 히토리 쪽으로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오늘 세미시스코가 뭐 다른 거 하나 끌고 왔잖아요. 그런 거랑 이제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고요. 그렇게 한번 보고, 그다음에 뭐 우리 이제 기존에 보던 종목들 뭐 이 원자력 같은 경우 아침에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8시 반에 이제 인포스탁에서 제공하는 오늘 개장 전 이슈 점검이었나요? 그거를 보시는 게 지금 좀 괜찮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8시 반쯤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거 찾는 방법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치면 나올라나?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안 보고요. 저는 이제 다른 데서 보는데, 이게 뭐 가입하면은 돈 주고 가입하면 이제 오기는 합니다. 잠시만요. 저 이름이 이게 개장전이 아닌가, 왜 안 나오지? 인포스탁에서 8시 반 정도에 이제 제공을 해요. 그거보다 더 빨리 제공을 하죠. 그 돈을 이제 지불을 하고 있으면은. 근데 이제 지불을 한 만큼 이제 그런 어떤 단타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스윙이나 뭐 그렇게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필요는 없죠. 이슈라고 치면 나올까? 여기서 치지 마시고 구글에서 치시면 됩니다. 예. 구글에서 치시면 한 8시 반쯤에 떠요. 예. 그 인포스탁 건데, 힌트를 드리면은 인포스탁에 나오는 뉴스를 매일경제에서 이제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 쪽에서 검색을 하시면은 충분히 쉽게 찾으실 수가 있고요.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제가 이제 하나 말씀드렸던 게 무상증자 이미지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미지스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날 이제 무상증자 이미지스 그날 별로 안 올랐어요. 무상증자하고 별로 안 지금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쯤이었으니까 10월 29일 날 보고서 이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10월 29일 날 제가 이제 오랜만에 이제 올리면서 이미지스 무상증자인데 오늘 별로 안 올랐다. 근데 무상증자라는 아이템이 나쁘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분봉상 어떤 움직임 보였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15분봉 보세요. 15분봉 괜찮습니다. 찍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피보나치 반전 2분의 1 정도 찍고, 올라갈 놈들은 잘 안 내려요 밑으로. 근데 이제 크게 갈 놈들은 좀 속이는 경향도 있는데, 올라갈 놈들은 잘 안 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파동이 한번 끝났죠. 그리고 2파 그다음 이제 작은 2파들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꼴인지 아니면 뭔지 잘 안 보여. 꼴이네요. 꼴이면은 이제 피보나치 반전도 원래 계획
그런 어떤 어, 세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 뭐라 해야 될까? 그걸 해야 됩니다. 그 꼬리까지 다 포함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꼬리는 포함 안 하고 몸통 정도만 포함을 하는데 여기서 2분의 1 하고서 그 다음에 올렸잖아요. 올리고 나서 내리는 모습이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올라갔죠. 올라가서 2분의 1 정도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갔다 2분의 1 밟아주면은 그때 좀 진입을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두 번째 밟아줬을 때 그것도 이제 좋은 방향이고 지금 이날 수급이 들어와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전혀 이제 그 떨어지는 모습 없이 올라갔죠. 떨어지는 모습이 없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무상증자 나온 것들은 이제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요소수 오늘 히토리오 많이 갔고 위드 코로나는 뭐 계속해서 갈 것 같고 약간 뭐 한번 예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치료제 쪽이나 그쪽으로도 이제 다시 또 붐이 조금 불긴 할 텐데 옛날처럼 크게 오지는 않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는 원래 조금씩 나왔었는데 오늘 이걸 신규 테마로 뺄까 말까를 좀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2차 전지가 이렇게 좀 몰려서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매일매일 조금씩 나왔었는데 오늘은 조금 많이 몰려서 나온 그런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등락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CIS는 지난번에 좀 크게 오르기도 했었는데 좀 준비를 하시면 모르겠지만 먹을 자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뭐 윤석열 관련주 뭐 아시다시피 뭐 위즈코프 예전에 대장주였죠. 대장주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오르는 그런 느낌 움직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테마가 오래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또 경선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경선이 끝나면 이제 다 같이 막 30개씩 막 오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이재명 플랜티넷 그 지에노 에너지 뭐 이준수 넥스타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번 그 지적을 했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포함이 됐었어요. 미투온하고 미투온이 지금 계속 친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새로운 수급이 들어왔을 때 한 종목의 수급이 들어왔을 때 같은 공통 계열의 이제 같은 동종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정말 그 괜찮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ECS 한번 찍어드린 적이 있는데 뭐 매수하시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절대 매수 추천 아니고 ECS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ECS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알서포트를 이제 찾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번에도 ECS 오르고서 알서포트가 더 올랐어요. 이날 보세요. 알서포트가 더 올랐죠. 그때 예전에 굉장히 크게 올랐을 때였거든요. 뭐 최근 뭐 6, 7월이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요. 여기서 그때 잡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잡은 거였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6월 28일이잖아요. 6월 28일 전에 잡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ECS가 이렇게 올랐어요. 자, 근데 6월 28일이죠, 저게. 자, 알서포트 뭐야 여기 아니고 잠시만요.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지금 알서포트는 조금 미리 먼저 시작을 했었다. ECS보다. ECS는 6월 28일날 확 뛰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먼저 시작을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종 테마의 같은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테마군에 뭐가 있다는 것 정도는 확실하게 암기를 하고 있어야겠죠. 지금 이제 매도하기에 좋은 위치에 와 있네요. 지금 여기 224일선 뚫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224일선 뚫기 어려우니까 여기서 이제 막힌 거죠. 그렇고요. 그 뭐 우리 매일매일 공부하는 거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관심 가지고 근데 이거 알아도 잡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왜냐면 타점 못 맞추면 못 잡습니다. 뭐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캐리소프트 출산 테마가 돌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물론 아직 갈 자리가 많이 남아서 좀 여유 있게 봐도 뭐 상관은 없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이날이죠. 11월 1일 뭐 그 출산 관련 테마들이 여러 개가 같이 돌더라 말씀드렸었는데 자 이날이죠 이날. 근데 여기서 잡으면 소용이 없어요. 지금 13,914원에서 잡은 사람은
지금 절반까지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손해 보고서 그냥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올라간대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지켜볼 거는 가능하면 여기서 잡는 게 좋았죠. 그래 제가 그 기억하기로는 11월 2일 저녁에 방송을 하면서 말씀드렸던 게 좋은 자리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좋은 자리예요. 뭐 별 좋은 자리 별거 없습니다. 이제 50% 2분의 1선 지지 좀 나오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제 여기서 세부적인 디테일은 좀 찾으실 필요가 있죠. 뭐 차트 모양이 봉 모양이 어떻게 됐을 때 좀 더 잘 지지해 주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고 저는 가능하면 이 선에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을 좀 모아주기를 바랬는데 뭐 어떤 뉴스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기분 그 좀 잘 오르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으면 되죠. 근데 이제 타점을 잘못 잡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 카지노 이제 나왔고 원자력 같은 경우 오늘 아침에 뭐 두산중공업이 어디다 뭐 팔아먹었다고 이제 뉴스가 떴는데 8시 반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세게 들어온 애들은 그냥 넣어놓고 지켜보셔도 되고 지금 원자력 같은 경우에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테마가 좀 분산된 경향이 있어요. 다 같이 안 오르고 뭐 제대로 올라왔으면 우진, 보성파워텍 뭐 이런 친구들도 다 같이 올랐어야겠죠. 원격 진료도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비트 컴퓨터, 인성정보 뭐 이렇게 유비케어 뭐 돌아가면서 이제 상승하고 있죠. 유비케어 오늘도 상승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상승 안 했어요. 지금 다른 종목만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원격 진료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책적인 이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제네셀 같은 경우는 한국파방 골드퍼시픽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드래곤플라이 돌아가면서 치고 있고 메타버스는 지금 이노뎁이라는 종목이 이제 후발 주자로 올라섰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렇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미 좀 네온테크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을 금요일에 했나요? 아니면은 그 이전이었는지 잘 기억 안 납니다. 근데 이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종목인데 여기서 지금 한번 매집 나오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것도 매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 위로 매집, 아래로 매집, 위로 매집, 아래로 매집, 아래로도 매집합니다. 아래로도 매집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난 정말 보수적이다 생각하시면은 이렇게 2분의 1 걸어 놓으셔도 돼요. 안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근데 그래도 가끔 걸립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가 이렇게 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분의 1이 좀 약간 기본적으로 그냥 좀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가지고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피보나치라고 이제 주식 피보나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반도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존 테마 빼고 신규 테마 오늘 등장한 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또 갈 거 이제 그게 중요한데 스카이 ENM이 거래 재개해서 오늘 좀 크게 올랐던 것 같고 성능 플라스틱 CTK 있고요. 무상증자 비즈니스 온 있어요. 무상증자 같은 거는 굉장히 센 거예요. 일본부터 한번 볼게요. 저는 지금 이제 화면에 일부분만 쓰고 있는데 무상증자 많이 올랐네요. 이거 제외. 예. 바닥권 아닌 건 제외. 자, 그다음에 썩는 플라스틱 CTK 제가 올 초에 그런 걸 엄청 많이 찾아다녔어요. 썩는 플라스틱, 그런 어떤 옥수수로 만든 플라스틱.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돈은 많이 드는데 실제 가치가 좀 떨어진다. 돈은 많이 드는데 그냥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못한 수준이니까 저 오늘 많이 올랐네요. 이거 끝났죠. 이거 뭐. 여기서 뭐 더 오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어떤 파동을 마무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블루 아카이브 게임 그 블루 아카이브 그때 일본에 판다 그랬을 때 많이 올랐었거든요. 한번 볼까요? 아유 무지하게 올랐네 진짜. 무지하게 올랐어도 여기 매물대 있으니까 더 못 가고 이제 멈춘 그런 모습인데 요것도 좀 그렇고 하나씩 한번 볼게요. 안철수 광진 실업은 뭐 볼 필요 없겠죠. 제노코 한번 볼까요? 위성 이것도 높아서 그렇고 에디슨 모터스 주가 취득 세미시스코 오늘 올랐죠. 하나 좀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퓨처캠이 오늘 좀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뭐 고가 16% 찍고 그 다음에 종가는 12%에 끝났는데
이런 종목들이 저는 이제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괜찮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고요. 이게 왜 올랐냐면은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올랐어요. 근데 그 아시죠? 세미시스코 옛날 박셀바이오 기억하세요? 박셀바이오를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처음에는 개 항암제 때문에 올랐어요. 그러다 인간 항암제하고 나중에 이제 무상증자로 해가지고 20몇만 원까지 끌어올렸죠. 2만 원에서 13배까지 갔는데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을 어떤 걸로 시작하는 게 맞냐면은 실적 호조나 저평가로 시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증자 좀 잘 지켜봐야 된다고 해서 이미지스도 결국에 올랐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비즈니스 오는 좀 많이 오른 편이고 제대로 무상증자 힘 받은 거고 힘을 그때는 이미지스 같은 경우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지켜봐 주시기를 바랬는데 좀 그렇고 지금 어쨌든 뭐 퓨처캠도 저평가돼 있다 이런 거에서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위메이드 합병 룽투코리아 이제 뭐 룽투코리아 많이 쳤습니다. 예, 기존 수급 테마인데 이거 시그넷 V 업무 협약 뭐 이 시그넷 V 내용을 확인해 보셔도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때 업무 협약 같은 거는 저는 이제 세게 보지는 않아요. 요거 뭐 녹십자 랩살 이 내용도 그렇고 오션 브리지 실적 호조로 아마 오른 것 같아요. 그 오늘 뉴스는 못 봤는데 자 실적 호조 이게 실적 호조가 맞는지는 한번 찾아볼 필요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박스권에서 다시 재상승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첫 시작이 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평가나 실적 호조인 종목들은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저평가고 실적 호조라고 나오면은 일단 돈은 그럭저럭 번다는 거예요. BPS 보시면은 아마 BPS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높은 회사들도 많을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적 호조 하나 더 있죠. 셀 바이오텍. 야, 바이오 회사가 실적 좋기 쉽지 않아요. 그죠? 근데 실적이 좋다. 오늘 실적 호조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셀 바이오텍 3분기 누적 매출액 348억, 영업이익 2배 껑충 올랐다. 뭐 이렇게 되는데 네이버 그 저기를 한번 갔다가 보고 싶은데 요새는 막 그런 거 네이버 건 봐도 될까요? 네이버 거 한번 볼까? 저 조심하겠습니다. 제 네이버 아이디가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셀바이오텍 우리 뭐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지난번에도 한번 그 장기 투자하시는 분한테 한번 혼난 적이 있는데 그래 뭐 많이 안 봅니다. BPS 14,153원 이 회사 팔았을 때 한 주당 남는 게 14,153원이라고 치면은 조금 높은 가격이다. PBR 1 이상이다. 배당을 주냐? 뭐 배당을 주면은 이제 배당을 주면 좋은 거고 예. 배당을 안 주면은 회사보다는 배당을 주는 회사가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뭐 영업이익 빨간색 다 들어왔냐 그리고 뭐 단기 순이익 빨간색 잘 들어왔냐 그래 빨간색 한번 들어왔다가 그다음 검은색 들어오고 있죠. 말을 잘못했네요. 검은색 잘 들어왔냐 뭐 이렇게 보고 그다음 부채 비율 뭐 아시다시피 한국은 100 이하여야 되는데 부채 비율 엄청 낮네요. 뭐 자기 자본이 좀 있나 봐요. 그러니 뭐 EPS 곱하기 뭐 10배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퍼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회사다 보니까 조금 높게 잡혔을 수도 있어요. BPS랑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은 어떤지 이제 살펴보는 것도 좋죠.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실적 호조, 저평가 이런 애들은 그때서부터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오늘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움직임도 나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움직임 되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꼬리서부터 잡아서 이제 절반 정도 오는데 원래는 이게 하루짜리 끝나는 모양이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파동을 이제 상방으로 바꾸려면 실적 호조 나왔잖아요. 실적 호조 영업이익이 2배 가까이 꽁충했다 그러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지금 그 바이오 기업이 통상적으로 조금 높게 이게 간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여기 이 파동은 뭐 충분히 채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투자하는 거는 다 개별 투자자 분들의 몫이니까 손해 보셔도 절대 저를 탓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맨날 손해 보는데요. 뭐. 그러니까 손절을 하면 할수록 더
주식이라는 게 하면 할수록 더욱 더 많이 어려워지는 것 같고, 그래서 그만큼 더 좀 공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수 버튼은 개인이 누르는 거니까 예, 제 책임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뭐 HT 흡수합병 얘기 있어요. 다이노나랑. 근데 이거는 조금 되긴 했어요. 조금 되고 여러 번 해먹었다. 그리고 농기계 대동. 요거는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대동이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잘 나가요. 미국에서.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도 많이 내고. 그러면 한번 재무 상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이런 종목들은 좀 재무로 접근을 해도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아직 뭐 테마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오늘 요소수가 비료하고 사료까지 같이 올리기는 했어요. 근데 뭐 기계까지 올렸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계가 뭐 다른 거를 좀 숨기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이 볼 필요 없죠. 야, PBR 1 이하야. 그리고 BPS 좋아. 17,000원. 팔면 좀 돈 좀 되겠어? 그리고 영업이익. 와, 영업이익이 2천 2천억에서 지금 3,300억이 됐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 미리 준비를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업이익 발표했는지 모르겠네. 농기계 테마가 좀 오늘 올라가긴 했네요. 대동기어, 대동금속, 뭐 대동 같은 대동그룹주인데요. 뭐 대동그룹 주고 왜 올라갔는지를 써줘야지. 맨날 왜 올라갔는지는 안 써주고. 근데 왜 올라갔는지 안 써주는 것들이 이제 올라갈 때 좀 돈도 좀 더 벌 수 있지 않은가. 예, 판매를 되게 잘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자, 아마 그 판매된 것들이 실적으로 이제 합쳐져서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 보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치료제 이상 승인 뭐 지금 이제 치료제 이상 뭐 좀 그렇죠. 발기부전 치료제 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먹는 치료제 후보 발굴 뭐 지금 이제 후보 발굴해서 이제 어쩌지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같은 경우에 돌아가면서 나와요. 원티드 랩이 이제 영업이익이 뭐 계속해서 뭐 한 달에 얼마씩 뭐 올라간다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어떤 증권가에 아주 유명하신 분들도 원티드 랩을 이제 추천하고 유튜버 중에서도 유명하신 분들이 추천하시는데 그렇게 추천을 많이 하면 또 못 가더라고요. 예. 추천을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쭉쭉쭉쭉 가게. 자, 그리고 하나 꼭 또 봐야 되는 게 치아, 디오, 그리고 한국 가구. 요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자신 뭐 알미늄 가격 올라가나 보죠. 이거 investing.com 그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뭐라 그랬죠? 치아, 디오. 디오가 치아잖아요. 치아. 이게 중국 쪽으로 굉장히 많이 팔아요. 근데 이제 이익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엄청 많이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디오가 올랐는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어떻게 올랐냐? 오스템 임플란트는 내려가다가 한 번 잡아주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요런 거를 약간 근데 기술적 반등 움직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파동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잖아요. 그 파동이 크면 클수록 기술적 반등도 좀 크게 나온다. 설명드렸죠? 자, 데이터 솔루션 한번 볼게요. 데이터 솔루션. 예, 윤석열 관련 정책주로 엮였던 종목인데 그 SI 시스템 아니죠. 데이터 관련 종목이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파동이 여기서 시작해서 이제 여기 와서 이제 끝이 났다고 보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와서 끝이 나니까 이제 상한가 한번 때렸던 그런 식으로 기술적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치아 디오 맞죠? 그거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스템 임플란트랑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치아 관련된 거 여러 개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한국 가구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 가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좀 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다가 좀 약간 필링이 오는 게 있습니다. 그 필링이 오는 거를 선택을 하셔서 그 다음에 할 일은 타점을 선택하고 익절하고 손절선 마련하신 다음에 손절은 최소로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지난번 올해 초에 키움증권 대회에서 그 1년밖에 주식한 시간이 안 되는데 3등인가 2등 하신 분 있어요. 그분 그렇게 하신대요. 그 3% 정도 올라왔을 때 매수하더라고요. 그러면 3% 올라왔을 때 호가창 모양이 어떤 건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좀 손절 폭을 좀 제일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의 뭐 단타랑 비슷한 개념이죠. 한국 가구는 왜 말씀드렸냐면 이거 생뚱맞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 10억 원어치인가 판매했다고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진 모양이네요. 오늘은 많이 올랐다가 자 파동을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되면은 거의 완성시켰다고 봐도 됩니다. 자 파동이 완성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파동이 완성되면 그 다음 파동이 생깁니다. 그 다음 파동은 상방이 될 수도 있고 하방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 이럴 때는 분봉을 좀 봐서 분봉이 좀 이렇게 많이 빠지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하방 모습이다. 예. 하방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100%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번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 저 오늘 그 그럭저럭 쓸만한 사이트 하나를 이제 좀 찾았는데 그 뭐 별거는 아니고요. 안 하실 분들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저는 이거 처음 봤습니다. 주식 호가 리플레이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호가 플레이로 들어가면 네이버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그 호가를 리플레이 해줘요.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단타하는 데는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거기서 매수 매도도 가능하니까 사용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절대 추천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이제 좀 추천할 방법은 뭐냐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이미지스. 자, 이미지스라는 종목을 우리가 이제 이날 확인을 했잖아요. 29일 날. 그러면은 이미지스라는 종목이 29일 날 확인하고 계속 관심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쯤에 이제 거래량이 갑자기 이제 터지면서 들어오는데 뭐 항상 관심 가지고 있기는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서 요 고점 있잖아요. 고점을 돌파 매매, 고점 돌파 매매. 이것도 원리는 똑같은 거죠. 고점을 돌파했을 때부터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이것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긴 하는데 고점을 돌파했을 때 관심을 가지고 아니면은 뭐 이제 그 알림을 갖다가 뭐 거래량이 얼마가 됐을 때 알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두신 다음에 아니 이게 올라가면은 올라갈 때 호가창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야지 이제 좀 그때 이제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이제 물량을 좀 담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을 좀 찾아보시는데 활용을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제 어제 한번 가입해 봤는데요. 그 한 10일치인가 공짜로 해주더라고요. 예, 10일치인가. 근데 이게 이제 원래 키움에 이 기능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그 호가를 그 키움에 있는데 별로 안 좋아요. 막 되게 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집에서 컴퓨터를 하면 되게 버벅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좀 버벅대는 게 좀 덜해가지고 도움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녹화에서 보는 그런 수고는 좀 덜어준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도 성투하세요.